메가커피 옆에 컴포즈 생기지, 컴포즈 옆에 백다방, 백다방 옆에 더벤티, 더벤티 옆에 하삼동, 하삼동 옆에 10% 등등등등등. 이제는 브랜드 수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 최저임금도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누가 먼저 망하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창업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와이프가 카페를 하고 있어서 이 카페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투자에 진심인 직장인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퇴직 후나 부업으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고민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3천 벌면 1,000 남는다더라. 로또로 돌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직장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 아직도 들립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여러 루트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이라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저가 커피 창업에 마음이 싹 가시도록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그 이유 하나씩 짚어보시죠. 저가 커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2014년 더벤티가 부산에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공 이후에 컴포즈, 더리터, 하삼동, 10% 등 부산 기반 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서울에서는 메가커피가 2015년도에 홍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의 열풍을 보고 따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조건이 사실 완벽했어요. 원두값도 저렴했지, 임대료도 저렴했지, 최저임금은 무려 5,000원대였습니다. 잔당 마진이 작아도 많이 팔면 수익이 남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페인이면 된다,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완전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신났어요. 프로토로 돌려도 수익이 남았거든요. 권리금 2억, 3억까지 붙기도 했고 월 매출 3천이면 1,000만원을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후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미친 경쟁의 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메가커피 옆에 컴포즈 생기지, 컴포즈 옆에 백다방, 백다방 옆에 더벤티, 더벤티 옆에 하삼동, 하삼동 옆에 10% 등등등등등. 이제는 브랜드 수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 최저임금도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누가 먼저 망하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원두 가격이 미쳤습니다. 2015년도에는 커피 선물 지수가 100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무려 400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커피 선물 지수는 우리가 흔히 커머셜하게 가장 많이 먹는 보통의 원두 지수를 선물로 거래했을 때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특히 저가 커피에서 쓰는 커머셜 등급 생두이기 때문에 이 커머셜 등급의 생두가 3, 4배가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그대로 전가를 했어요. 바로 원두 가격을 바로 인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손해가 별로 생기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은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여기에 환율도 요즘 미쳤죠. 환율도 원래 1,100원,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지금 환율 얼마인가요? 1,400원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두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두 자체도 올랐는데 생두 자체도 올랐는데 환율도 올랐어. 그러면은 이게 3, 4배가 아니라 대여섯 배 이렇게 오른 걸로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 뛰면서 수입하는 원재료 값이 마구마구 오르고 있습니다. 딱 지금까지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런데 여기에 최저임금 지금 얼마인가요? 1만원 시대입니다. 1030원이죠. 10년 전에만 해도 5,000원이었는데 벌써 2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알바를 쓰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경쟁이 많아져서 사람들은 백수는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알바를 뽑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알바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죠. 그런데 임대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가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미친듯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메뉴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민기적입니다. 최근에 몇몇의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을 하기는 했어요. 2025년 2월 달에 컴포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기존의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메가커피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을 했죠. 그런데 웃긴 거는 아메리카노나 커피의 전체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 가격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떼에는 원도 안 들어가나요? 바닐라 라떼에는 원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인상을 하기가 부담스럽죠. 옆에 경쟁 가게에서는 올리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린 것도 여전히 눈치 보면서 올릴 수준이고 사실 원두 폭등분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타벅스나 폴바셋 등의 고가 브랜드는 가격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가 커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브랜드는 우후죽순 많아져서 경쟁은 미친 듯이 심하고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많이 쓰기도 어려우니 프로토는커녕 반호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양도 양수 매장이 정말 많이 나오고 폐업도 정말 많습니다.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매출의 1-2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 구조인데요. 물론 매출이 적을 때는 이익의 비율도 적고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의 이익 비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순이익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매출의 1-20% 정도가 수익으로 남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월 평균 매출이 2천만 원이다 하면 대략 300만원 전후로 남고 3천만원이다 하면 500만원 전후로 남습니다. 여기에 사장이 좀 더 빡세게 일하는 구조, 사장이 들어가서 일하는 구조면 좀 더 이익이 나고요. 사장이 일을 안 하고 프로토를 돌린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 정도의 수익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월 매출이 2천만원이 안 된다, 1,500만원, 1,000만원이다 이러면 거의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 기존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순이익은 이전보다도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 최저임금은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더 오를 거잖아요. 내년에는 더 오를 거고 내후년은 더 오를 거예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2년마다 5%씩만 올라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가 주인이 더 올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계속 또 오를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은 계속 줄어드는데 경쟁은 심하니까 메뉴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매출은 정체되고 쉽지 않습니다.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매출과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서 정직원들로 프로토를 세팅을 해요. 정직원 한 명의 알바들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그냥 따박따박 돈을 받는 프로토 매장을 꿈꿉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고 오픈빨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아마 돌아요. 직원들을 자르고 알바로만 다시 세팅을 합니다. 알바로만 세팅을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가면 갈수록 매출이 하락을 해요. 이제 사람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장이 매장에 직접 출근하기 시작하고 알바가 빵꾸 나면 빵꾸를 때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바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사장이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건강 문제로 매장 매물이 양도양수로 나옵니다. 꼭 건강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배우자한테 맡기고 나는 회사 다닐게요. 은퇴 후에 내가 직접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거고 인건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운영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저가 커피 시장 이제는 박리만 남고 밤에는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 창업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진짜 기회는 무너진 다음에 옵니다. 자, 오늘은 저가커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뿅.